이재명 특위가 김진태 특위 위원장 으로 지금 이재명 특위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총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1팀에서 1, 2, 3, 4팀 있고 법률지원팀, 조폭 특별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재명 특위에 이 박철민 조폭,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이 박철민 조폭 출신이 이재명 비율을 최근에 많이 폭로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변호사가 누구냐면 장영하 변호사예요. 이 장영하 변호사가 경기도당의 부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이분을 특위에서 영입하는 걸로, 모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영하 이 변호사는 사시 23회 출신인데요. 그동안에 이 조폭 박철민은 여러 차례 접견했고 고발장을 작성하는 등 이 이재명 후보 비리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신규 의혹을 또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신규 의원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더 세밀하고 심도 있게 이 이재명의 비리를 파헤쳐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영입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요, 이 한동훈 검사장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한동훈 검사장 누가 많이 건드리죠? 추미애가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추미애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감절 조절 장애증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혹이 갈 정도로 연일 윤석열을 때리고 또 윤석열 때리는 것으로 양이 안 차니까 지금 내부 분열이 많잖아요. 내부에서 비판이 많아요. 이거 누구 좋게 시키느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선거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요, 또 한동훈 검사장을 때리고 있어요. 이 한동훈 검사장 뭘 때리고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 채널 A 사건에 한동훈 검사장이 개입되어 있다. 이거를 이성윤 중앙지검장 당시에 이 공범으로 엮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엮었잖아요.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종결 처리도 안 해요. 한동훈이를 딱 범인처럼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추미애가 오늘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뭐냐? 바로 이 검언 유착 사건, 채널A 검언 공작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추미애는 이 검언 공작을 덮기 위해서 고발 사주 의혹, 고발 사주를 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열받잖아요. 이거 허위사실이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요. 오늘 추미애 씨가 제가 이동재 저는 채널A 기자한테 범정, 즉 수사정보 정책관실 대검 범정에 제보하라고 유인 설득했다. 이런 허위사실을 SNS에 게재했는데 이런 허위사실을 게재한 추미애 씨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 장관이 페북에다가 뭐라고 그러면 입장문을 내놨느냐?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손준성을 손절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딱 그러면서요. 4개 항으로 돼 있어요. 1번은 뭘로 돼 있느냐? 윤석열 후보는 고발 공작 정도의 모이는 평생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손준성은 평생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예. 그리고 손 검사는 추미애가 보낸 사람이다. 손 검사는 본인이 일탈했는지 알 수 없고 지시할 이유도 사실도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여기서 주장을 하고 2번이 뭐냐면 그런데 여러 명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여러 명이 모여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범 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직접 지시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시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손준성의 영장 기각과 입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세 번째, 고발 사주죠. 고발 공작은 채널A 검언 공작을 덮기 위해서 모의한 범행인데 검언 공작에 대한 진상보고서 20종에는 한동훈이 범정을 연결해 준다고 이동재 기자에게 범정에 제보하라고 유인 설득하는 장면이 나온다. 범정 000 같은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거든. 최측근 한동훈이 믿을 만하다고 한 것이니 판례 같은 상황도 가능한 것이다. 자, 지지도를 믿고 손준성 개인이 일탈해서 저지른 것으로 매듭짓겠다는 그의 의도만 들킨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4번은요. 모든 검사 인사는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장관 제청을 거친 절차를 빙자해서 장관이 보낸 사람이라고 계속 우기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총장의 눈과 귀로 충복이었던 사람을 오물 묻을까 봐서 장관이 보낸 첩자로 취급하는 것은 인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한동훈 검사장이 반박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미 이동재 기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그리고 이동재 전 기자의 법정 증언을 통해서 제가 이동재 전 기자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추미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동재 전 기자는 제보자 X씨죠. 지현민 씨죠. 제보자 X 등이 저와의 대화를 가져오면 여야 5명 노비 장부를 주겠다고 유인하여 거짓으로 저와의 대화 내용을 만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 당연히 그런 녹음 실체도 없다. 그러면서요, 참고로 제가 지난 9월에 추미애 씨를 공수처에 고소 고발한 허위사실 유포 및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한 후에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추미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동훈까지 딱 때리면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은 유착, 사실상 1심에서 무죄 판결됐잖아요. 이것도 띄우고 지금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사실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공수처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게 무죄가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있잖아요, 법조계. 그러니까 무죄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공수처 수사 제대로 하면 이거 유죄야. 그러면서 이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채널A 사건에 한동훈이 개입, 이것이 문제이듯이 고발사주 의혹에도 한동훈이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문제다. 예, 이렇게 해서 여론몰이라 하는, 즉 프레임을 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추미애의 작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수처,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공수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공수처가 지금 이제 언론 사찰, TV조선 사찰,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공수처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민간 사찰, 그 다음에 언론 사찰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피의자를 수사하다 보니까 이 피의자가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상대방 통화가 누군지, 이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 통화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TV조선 기자이기 때문에 통신 조회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특정 기자들, 예를 들어서 이 TV조선의 이 법조팀 아예 담당자부터 담당 부장까지 싸그리 다 조회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지금 공수처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 쪽에서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화 내역을 가리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갔다는 공수처 해명, 이거는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개인이 아니라 TV조선 법조팀을 겨냥해서 받아간 건데, 결국 말하자면 통화 상대방을 가리기 위한 절차였다고 한다면 피의자가 해당 법조팀 전원과 각각 통화 이력이 있다는 의미인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TV조선만 사찰한 것이 아니고 문화일보 법조팀 기자 3명, 조국국서 저자 김경률 회계사, 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 이런 사람들 통신 자료도 제외한 것으로, 그래서 지금 언론 사찰 플러스 시민사에게 사찰이다, 논란이 상당히 크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는 특정 피의자와 통화한 수많은 통화 대상자 중 한 명이다. 사건 관련성이 없는 수많은 통화 대상자들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혐의가 있는 상대방을 찾는 게 아니라 일단 무더기로 조회하고 제외했다고 주장하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도 공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법조계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수처, 이 무능한 공수처,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윤석열 후보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 이게 1984가 생각난다. 그러면서 아무리 선한 의도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공수처의 이러한 무차별적 통신 조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강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공수처, 지금 현재 고발사주 의혹 이렇게 수사의 진도가 안 나가니까 조성은이가 경고장을 들고 나왔어요. 정의나 안 되면 내가 다 공개해버리겠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만약에 선검사만 얼렁뚱땅 불구속 기소로 끝내버리면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대충 무마할 바에야 수사 중단을 선언하거나 공수처를 문 닫는 게 더 낫다. 한동훈 감찰 수사 방해 사건은 결국 열어보지도 못하고 아마추어 공수처는 문을 닫는가 보다.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선검사 영장 기각은 이미 예상을 했는데 공수처는 맨날 압수수색 당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건의 본질에 아직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단서는 이미 공수처가 가지고 있고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사건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할 자신이 없으면 대선까지 그냥 수사 중단하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진중문 교수는 고발사주라는
개연성 떨어지는 정치 프레임을 끼고 수사에 들어간 것이 문제고,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증거를 창조하려 하니 잘 턱이 있겠느냐. 손검사야 억지로 기소를 하겠지만은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하자면 진중권 교수도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고민정 얘기를 좀 하겠어요. 이 고민정 여러분들도 굉장히 참 관심도 많으시고, 이 고민정이 얘기하면요 꼭 후폭풍이 불어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김건희 씨와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거에 관해서 이 고민정이가 또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또 얼마나 기가 막힌 어이없는 말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김건희 씨가 이 YTN의 보도에 의해서 이 과거 말하자면 이 건국대 2007년도에 겸임교수로 발령나는 과정에서 일부 이력을 말하자면 없는 이력을 꺼냈다, 날조했다, 그리고 또 이 상 받은 거 너무 부풀렸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 이런 분들의 반박문, 부인하는 입장문도 전부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 이 가짜 수상 경력과 관련해서 다 돋보이려고 한 욕심일 뿐이다, 그것도 죄라면 죄로 달게 받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고민정이가 되받아치고 있어요. 뭐라고? 법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온 그녀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과거 발언을 꺼내서 비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본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왜 나만 갖고 그러냐는 김건희 씨. 법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온 그녀. 법을 무섭게 여기며 살아온 우리. 이렇게 차별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검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윤 후보의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도 집어지 말고 권력자도 원칙대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윤석열 후보의 과거 발언을 끄집어내서 본인 이런 말 잊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말하자면 아까 이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수원여대에 제출한 초빙 교수 초빙 지원서 경력상이에요. 2002년부터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이제 단체는 게임산업협회가 2004년도에 설립됐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날조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그게 날조가 아니고 연도를 2004년도 2002년도 이거를 연도를 착오를 해서 잘못 적었는데 아예 없는 이력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 여권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이 김 씨의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출품된 작품 자체가 없다,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요. 아니올시다. 이때 뭐냐면 말하자면 작품을 제자들하고 같이 분명히 만들어서 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 작품을 낸 회사의 부사장까지 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이제 욕심이 나서 그렇게 했을 뿐이다, 이렇게 반박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유시민과 이해찬이가 등장했잖아요, 선대위에. 이거와 관련해서 이 진중권 씨가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재명 그리고 유시민가 등판했다고 하는 것은 신문 의원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고, 메모드 선대위를 슬림하게 재정비하면서 이재명 후보 자신과 측근들이 하는 구조로 간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미적거리던 의원들이 딱히 얘는 도울 일이 없어졌다. 그래서 의원들 독려하려고 상황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의 등장은 결국 중도 확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해찬과 정청래 공천 탈락시켰는데 그게 바로 신의 한 수였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가요, 정부 방역 조치 똑바로 잘하라, 확실하게 이 경고문을 날리고 이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심야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청와대 그리고 이제 김부겸 총리가 이끄는 내각, 여기에서는요 지금 위드 코로나 입장을 좀 더 밀고 나가려고 해요. 그 이유는, 핑계대는 이유는 바로 이 민생 문제가 상당히 크게 걸려 있기 때문에 방역만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역과 민생이라고 하는 민생 경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위드 코로나로 가자 이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민생 경제의 파탄 현상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인들 지금 정말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참아낼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굉장히 극심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생경제 파탄, 결국은 정권 심판으로 가잖아요. 부동산 문제 못지않게 이 방역 실패가 굉장한 선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 김부겸 총리도 마찬가지고 위드 코로나 그냥 가자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위드 코로나로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은 바로 굉장히 이 여러 가지 이 숫자들을 보면 방역 후퇴 불가 고소한 청와대의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언론 보도를 쭉 종합해 보면 내일 그러니까 내일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기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금 이게 오미크론 사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무슨 대단한 일이 있다고 호주를 가냐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박수현이가 하는 얘기를 보면요. 뭐 리튬, 그 다음에 또 히토류, 이런 거와 관련된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총리도 있고 장관도 있어요. 그리고 기존 외교 라인도 있고 정보기관 라인도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와가지고 대통령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다시 한번 외교안보 무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대통령은 말이죠. 이럴 때는 오미크론 사태의 해결, 그야말로 민생경제의 해결책을 아니면 피해 규모를 줄이는 여기에 노력을 해야지. 물론 뭐 히토류 확보하고 그다음에 뭐 2차 배터리 전지의 원료인 리튬 이거 뭐 수입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거는 얼마든지 대통령이 아닌 수준에서도 전부 다 이게 정책적으로 결정할 것인데 정책적인 결정이 대통령이 가기 전에도 다 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뭐 이런 거 뭐 한두 번 해봤나요? 이렇게 국민을 속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오미크론,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오미크론 전에 코로나 방역 K방역 노래 부르다가 망했듯이 이거 뭐 문재인 대통령 무능한 대통령이 있다고 무슨 대단하게 이 대책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은 기본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17일쯤 이 특단의 방역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15일 날 내일 수요일 날 오면 금요일쯤 발표해서 이제 시행에 들어가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사망자가 14일 0시 기준에서 94명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유행 이후로 가장 많은 일일 사망자가 발생했고 위중증 환자도 906명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900명대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치명률도 0.3%로서 지난 9월 이후 가장 높은 이 치명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방역의 한계 상황에 올라온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 정은경을 중심으로 한 질병관리당국에서는 이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의료 역량 확충에는 또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리두기가 강화돼야 된다. 이 얘기는 결국 위드 코로나 정책 그대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했는데 청와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거를 생각하면 위드 코로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이런 지표를 볼 때 더 이상 우물쭈물해서는 안 되는 한계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7일 날 최종적인 대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 가천의대 예방의학 교실의 정재훈 교수도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방역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매주 확진자가 20, 30%씩 증가하고 있고 다음 주 의료 대응 역량을 넘어서는 규모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지금 이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사적 모임 축소와 같은 방역 대처를 강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이미 많이 늦었다. 그리고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요. 지금 방역 대책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단의 대책은 이동량은 물론 사람 간 접촉도 줄여야 한다. 사적 모임도 대폭 줄여라. 이런 워닝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도 이제 더 이상 우물쭈물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하기 때문에 내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으면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해서 말하자면 17일부터 특화된 강화된 방역 대책을 뭐랄까요 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박수현 수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에 대한 꼭 필요한 리튬이나 히토류 이 문제를 합의해야 될 시점 때문에 간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고 안 가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야, 이 박수현 수석 똘똘하지 않은데 뭐가 직무유기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 주말 TK 지역을 쭉 돌았잖아요. 이때
말하자면 확진자 한 사람하고 한 1m 거리 떨어진 데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선제적으로 이 PCR 검사를 위해서 모든 일정을 중단했고, 그리고 이제 대형 큰 병원에 가서 PCR 검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조금 빨리 그렇게 안 하고 집 인근의 선별진료소에서 일반 국민과 똑같이 기다리면서 PCR 검사를 받는 걸로 입장을 밝혀서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했는데요. 자, 이것도 쇼예요, 쇼. 아니, 그야말로 일반 지도자는 말이죠. 일반 지도자와 똑같이 그야말로 평등권을 지켜야 할 때가 있고, 사안의 경중, 상황의 완급에 따라서 조금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고 예외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이재명의 실체를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한시도 놀면 안 돼. 예, 이럴 때는 말이죠. 예, 대형 병원에 가서 빨리 PCR 검사를 받고, 그것도 아주 속성으로, 그러면 몇 시간 후에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빨리 우리 국민들을 접촉면을 넓혀서, 이재명의 실체, 보니까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이런 걸 보여줘야 우리가 제대로 심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시간 많이 걸리는 일반인과 똑같이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있다. 너나 나나 똑같이 평등하다. 이걸 보여줘갖고 국민들 속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속을 것 같으냐고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일반 국민들 죄가 있으면 얼마나 덜덜 떨어가면서 검찰에 불려가요? 예? 그러면 이재명이도 대장동치가 얼마나 지금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심합니까? 이럴 때나 좀 우리 국민들이 수사 당국에 가듯이 빨리 가라. 이런 걸 보여줘야지. 지금 PCR 검사 받는다고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김혜경이 뭐하고 앉아있어요? 또 무슨 또 사고 날지 모르잖아요. 참 안타깝다. 이렇게 사안의 완중과 이 완급과 그리고 경중을 따질지 모르는 이재명이 이 대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한심하다. 이게 전과 사본만이 아니라요. 상황 판단 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 관련된 뉴스를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수십 개 뉴스를 읽어봤는데요. 많이 헷갈리는데 압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YTN이 불을 질렀어요. 뭐냐면 YTN의 인터뷰를 오늘 보도한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경력을 부풀렸다는 거 하나고, 하나는 수상 내역을 또 부풀렸다. 이게 허위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YTN 이거 보도 내용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알고 보니까 반은 사실이고 반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도 오늘 이 문제에 관해서 입장문을 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허위가 아니다. 자, 왜 그러냐? 먼저 YTN 보도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2007년도에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이 초빙 교수, 산학, 이 겸임 교수를 했어요. 이럴 때 내 이제 경력서를 써내잖아요. 이력서를 써내는데, 그때 써낸 이력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여기에 기획이사로 돼 있어. 근데 이 재직증명서를 보니까 회사가 이 기획이사라고 한 이 시기가 2002년도인데 게임산업협회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2004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협회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기획이사였다. 이러니까 거짓말로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냐. 이게 YTN 보도예요. 그런데 이 김건희 씨는 이거에 관해서 근무 기간을 잘못 기재한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이 재직증명서는 분명히 위조한 것이 아니고 이 게임산업협회에서 만든 재직증명서가 맞다. 그래서 이 일자가 2002년도로 돼 있는 것은 오기다. 잘못된 착오적인 기입 날짜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이죠. 또 뭐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이 대상을 받은 것은 조금 욕심이 나서 과하게 적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추미애, 조국, 그 다음에 여당 의원들 일제히 그냥 이 폭탄을 퍼붓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씨,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직접 해명을 하고 나섰는데, 이 김건희 씨는 이러한 YTN의 이 허위 경력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해명에 대해서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고, 근무 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착오가 있을 수 있다. 재직증명서를 절대 위조한 건 아니다. 그리고요, 이 수상 이력 경력과 관련해서도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을 뿐이고, 또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넣었을 뿐이다. 만약에 그것도 죄라면 죄로 달게 받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상세히 말하자면 반박 해명문을 내놨어요.
YTN 보도 이게 사실과 다르다 반박을 했습니다. 바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사단법인인데 결성 초기에 보수 없이 기획이사 직함으로 비상근 자문활동을 했다. 그 이후에는 협회 사무국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을 받아서 재직 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 그리고 보수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상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이력을 기재하다 보니 재직 기간에 착오가 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 수상 경력과 관련해서도요, 당시 김건희 씨가 회사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출품 작품 제작에도 깊이 관여하고 많은 기여를 했다. 그리고 또 이 회사 경력을 주로 고려하잖아요. 겸임교수라는 직 자체가. 그래서 그 한정된 기간에 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수상과 회사에서의 주도적 역할로서의 수상, 이거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문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이 추미애, 조국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또 비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먼저요, 여기에 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 오늘 관훈 토론회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상세히 해명을 했어요. 뭐라고 해명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전체적으로 결론은 그겁니다. 허위 경력 아니다. YTN 보도대로 수상이라는 것도 날조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조수직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 시간강사와 비슷한 겸임교수, 산학 겸임교수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 수상 경력 이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아내가 이 회사, 즉 출품업체의 부사장이었다. 그래서 산학 연계 겸임교수였기 때문에 이 업체의 수상 경력을 참고자료로 쓴 것이다. 부사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여를 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이 한국게임산업협회 비상임이사라고 한 건 이사 직함을 갖고 협회 일을 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겸임교수 지원 신청을 할 때 증명서도 정직하게 발급을 받아서 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YTN이 보도한 것처럼 허위 경력은 아니었고 수상이라고 하는 것도 날조가 아니었다. 회사 운영과 작품 출품에 기여를 했고 작품도 그 회사가 아내의 제자들과 한 걸로 들었다. 이런 내용을 YTN 기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참 이렇게 보도가 돼서 굉장히 좀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가 추가적으로 얘기한 걸 보면, 이 김건희 씨가 자신을 지지하는 YTN 기자한테 왜 결혼 전의 일을 뒤지냐라는 식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그래서 윤 후보는 평소에 김건희 씨가 기자를 대하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기자 통화를 자제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다. 억울함을 이야기한 건데 어찌됐든 부적절했다, 이렇게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논문과 표절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또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잖아. 이게 계속 제기되고 있고, 국민대 측에서는 내년 2월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지금 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표절로 판정이 되고 학문적으로 학위 인정이 곤란하다고 하면 취소되는 게 맞고, 취소 전에 반납할 것이다, 이것이 상식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논문이 디지털 3D에 관한 부분이고 사실상 실험 논문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논문을 베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문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베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학문적으로 가치가 약하다는 평가는 모르겠지만은 학위를 취소할 정도로 표절이 과연 심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서 표절률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20% 이상으로 나와서 논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저희 성격상 스스로 반납할 거라고 본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이 추미애는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단스럽다, 이런 또 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한마디로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는 식인데, 이 식이라면 논리도 어법도 전단스럽다, 이랬는데요. 비교도 잘 돼요, 추미애. 아이고, 본인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느냐면요, 추미애 입장문을요, 아예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보도를 해드리겠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학력 허위 기재에 대해 김건희 씨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 그의 죄라면 죄라고 했다. 수상 경력 갖고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석열과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는 식이다. 개사과를 올린 김건희 씨가 논리도 어법도 전두환스럽다. 아니 왜 여기서 또 개사과가 나와요? 야, 참. 그 다음에 생뚱